1년이 넘도록 신부가 한국에 못 들어가고 FAP가 들어갔고 금액 기준,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이니까 혼자의 신부가 들어가는 가정을 했을 때 2,359만 원을 넘어야 되는.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지사장을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네, 지사님, 저희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소득 조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국제결혼을 하는데 기준점들을 신랑분들이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뭐 많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제결혼을 하시고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그리고 소득금액 기준,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2인 가족, 그러니까 지금 혼자의 신부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 2,359만 원을 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직장인이나 남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재테크를 좀 잘하셔가지고 2,359만 원을 충족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업체하고 상담을 하실 때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올해 소득을 준비를 못하면 내년에 하신다는 가정하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 부분,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폭력 같은 경우는 10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걸려 있는 분들은 거의 못 하신다고 보셔야 되고, 벌금도 지금 우리가 범죄조회 해봐서 보시면 10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비자가 접수되고 신부에게 영사관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그 벌금형 납부 내역까지 신부에게 고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에 관련된 단순한 벌금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문제가 있는 벌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자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거 관련해서 실제로 이번에 한번 사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결혼까지 다 하셨고 저희가 거기서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변칙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랑님이 단순하게 이제 10년 전에 이제 벌금을 납부했던 내역이 있었는데, 저희 역시 뭐 진행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랑님들이 10년 전에 이제 납부했던 벌금 내역은 잃어버리고 싶었던 기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잘 상담시 얘기를 안 하셔요. 뭐 없다 그러고 범죄 경력도 해보세요. 보면 1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면 받은 줄 알고 계시는데, 가끔씩 그런 문제 때문에 영사관에서 신부에게 통보가 가게 되면 저희 역시 중간에서 범죄가 좀 안 좋은 경우였을 경우는 설명드리기가 좀 난처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담 받으실 때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소득 조건 중에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재직 증명서로 소득 증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까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 조건을 충족을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재산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증빙해서 대사관에다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큰 방법은 자기 부모, 형제 자매는 안 되고요. 부모님들 소득이나 부모님들 재산,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이제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상담 받으실 때 정확하게 이제 재산 같은 경우 공시지가에서 본인 채무 내역을 뺀 상태의 5%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계산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불필요하게 비자를 접수받을 때 물어받지 않는 사태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의미는 시가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KB나 뭐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에 나와 있는 부채 내역의 총 금액을 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셨다가 막상 비자를 접수하셔야 될 때 문제가 생겨서 불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타 업체에서 저희가 뭐 어디라고 이제 거론하기 그렇지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결혼까지 진행하셨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비자가 이런 거 관련해서 불허가 나서 이제 파혼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사례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들 있으시나요? 일단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희 업체가 잘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이 비자 불허받은 사건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때는 현지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인데 업체에서 사전에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업체가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업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안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신부가 한국에 못 들어가고 FA 비자 불허받고 그 다음에 단기 비자도 신부가 이제 단기 비자로 안 들어간다고 버티게 되면 신랑 입장에서는 1년의 준비를 다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와중에 이 신랑분이 베트남에 자주 들어오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들어오시게 되면 서로 간의 거리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악화가 되다 보면 결국 결혼이 파혼되는 경우도 있고 신부가 단기 비자를 받고 3개월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실상 신랑이 맞선 때 혹은 이제 결혼 과정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국에 가서 현실로 이제 여성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서로 뭐 파혼되는 이혼이죠, 쉽게 말하면. 예, 이혼하셔야죠. 뭐 방법이 없고요. 예. 아니시면 여성분이 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망간다는 부분 아니면 가장 더 도망가면 눈에 안 보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집에서 학습생 개념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경우 학습생처럼 집에서 자기 돈 벌러 가고 잠자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씩 사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행복한 가정을 꾸며서 밝은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가끔씩 좀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내용 중에서 그 전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범죄 뭐 그런 거 관련된 분들도 간혹 저희 쪽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을 미리 말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안 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뭐 업체는 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 손님에게 호감을 얻어서 이제 방문을 하고 되는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신랑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고지해주고 진행을 하기 앞서서 서류나 소득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지만 서로 낭패를 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랑님들도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픈을 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업체도 손님을 모집해서 베트남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한 신랑님들 데리고 가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